자, 그 김건희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경호처 안가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은 지 꼭 1년 만인데요. 특검은 다음 달 6일 김 여사에게 광화문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또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29일에 조사받으러 나오라고 통보했는데 김 여사 측은 조사에 응하겠다고 하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은 그간의 특검 출석 조사 등에 대해서는 전면 불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김 여사는 나간다 그러고 윤 전 대통령 계속 안 나간다 그러고 이게 뭐 서로 분담 전략인가요? 어떤 건가요? 아니 지금은 이제 그 대통령 어차피 이제 구속이 돼 있는 상태잖아요. 네네. 근데 뭐 지금 특검의 수사가 명백하게 정치 보복 강압 수사다 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은 계속 불응할 걸로 보이고. 네. 근데 김건희 여사는 이제 그 충분히 방어가 가능하고 네. 또 구속될 일이 없다. 근데 불응하면 이게 또 체포영장이나 영장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서 성실하게 소명하면 네. 얼마든지 그 뭐 충분히 방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이에요. 네. 따라서 이제 김 여사는 아마 출석해서 변호사하고 성실하게 아마 소명을 하는 그래서 투트랙으로 다른 거죠 전략이. 서 변호사 보시기에는 특검이 한 번 부를 것 같지는 않은데 최소한 뭐 몇 번 정도 소환할 것 같습니까? 아마 이제 한 3-4번 이상 소환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네. 제가 어제 그 삼부토건의 이일준 회장 지인을 만났더니 네네. 너무 억울해요. 왜요? 본인은 김건희 여사 김자도 모르는데 네. 김건희 특검에서 구속돼 버렸잖아요. 삼부토건이 주가조 있었든 없었든 간에 네. 김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관련해야 되잖아요. 네. 김건희 여사 누군지도 모르는데 뭐 TV에서는 봤겠지만 너무너무 억울해합니다. 따라서 실제 뭐 김건희 여사가 삼부토건 주가는 아무 관계 없는 거고 네. 실제 건진이나 이게 그다음에 명태균 의혹도 너무 법으로 엮여 있기 때문에 네. 뭐 충분히 자신감을 갖고 소명할 걸로 봐요. 박 의원님은 이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이 약간 결이 다른 이 대응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어쨌든 뭐 두 사람의 이제 지위가 다르잖아요. 네. 윤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고 네. 공적 지위하에서 어쨌든 내란 수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지금 받고서 구속이 된 상태고 그리고 이제 특검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위헌적 특검이다. 뭐 이런 논리를 가지고 수사를 거부하는데 근데 저 지금 특검은 좀 다른 특검이잖아요. 네.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하는 그렇죠. 특검인데 네. 그 수사에도 불응을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것마저 불응한다면 특검 일체 수사를 이제 거부하겠다. 네. 그러니까 모든 본인에 대한 수사를 거부하겠다. 나는 법 위에 서겠다. 뭐 이런 태도라고 봐서 저게 본인에게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엔 이제 재판 가서 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거라고 보고요. 김건희 씨는 어쨌든 민간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법적 방어를 하겠다. 근데 본인마저도 수사를 거부하면 바로 체포영장 나와서 바로 구속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는 피하려고 하겠죠. 근데 저는 특검 수사에 성실히 임해도 결국에 구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일단 혐의가 굉장히 많고 네. 또 중대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기가 어렵죠. 때문에 구속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다만 부부를 한꺼번에 구속시키는 게 우리 형사사법 체계에서 전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동일 사건으로 구속시키는 건 부담스러운 동일 사건은 아니잖아요. 네. 별개의 사건이고 김건희 씨가 받는 혐의가 워낙에 많은 데다가 결국 지금 김건희 씨가 이렇게 국정 전반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한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냐. 전 돈이었던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주가 조작들도 그렇고 그다음에 IMB인가요? 네. 그 렌트카 회사 측근 네. 그것도 결국에는 기업들로부터 지금 받은 184억의 투자가 다 증발했거든요. 네. 자회사가 다 손실 보고 그다음에 본인이 뭐 받아가지고 엑시트하고 이래가지고 184억이 없어졌어요.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이런 등등을 추정해 본다면 그래서 김건희 씨 혐의가 저는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고 소정훈 변호사가 희망하는 것처럼 방어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제 윤 전 대통령이 SNS에 옥중 메시지를 냈습니다. 정치 탄압은 나 하나로 족하다. 비상계엄 진실 밝힐 것 이런 내용인데 이게 타임이 그 김 여사 소환 통보 직후 나온 옥중 메시지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김 여사 소환에 대해서 뭔가 메시지를 낸 건가?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뭐 그렇다고 저는 보는데 네. 문제는 이게 그 허영 교수라고 우리 헌법의 태도인데요. 네. 그분도 지적인 것처럼 저도 이게 역사책을 많이 봐도요. 동서와 고금이에요. 계엄이나 이게 비상대권에 많아요. 근데 이 비상대권을 내란으로 기소한 경우는 우리나라 윤 대통령이 처음입니다. 그것도 이게 2시간 만에 법에 따라 헌법에 따라 발동해서 국회가 요구하니까 해산했잖아요. 네. 아무런 이게 피해가 물적 피해는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볼 때는 이게 계엄이 부당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이게 내란이다. 이거는 차원이 다른 문제잖아요. 내란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불법적인 방법으로 합법 정부를 끌어내리는 쿠데타가 내란이에요. 그런데 이미 합법적인 대통령이 뭐 때문에 합니까? 친위 쿠데타라는 거는 그건 이게 말도 안 되는 정치 용어인데 예를 들어 이게 국회를 해산해가 없애는 것도 아니에요. 국회가 2시간 만에 결의를 존중했잖아요. 따라서 이게 저는 대통령이 이거야말로 이게 진짜 엮어도 너무 엮은 탄압이다. 어떻게 2시간짜리 계엄이 내란이냐. 그러니까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보고요. 네. 그다음에 그 김건희 여사를 염두에 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그보다는 주로 이게 부하 장군들, 경찰들 네. 내 때문에 공무원들 고초받으니 내 하나만 이게 탄압해라. 부하 직원들은 선체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와서요. 전부 다 부하 직원들한테 다 떠밀고 그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되고 뭐 연금도 다 박탈당하고 이러고 있는데 이제 와가지고 뭐 내가 책임질 테니까 다른 사람들 건드리지 마라. 이거 말이 안 되고 김건희 건드리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뭐 그건 이제 본인의 주장일 뿐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김건희 씨는 지금 윤석열의 내란과는 별개로 네. 받고 있는 혐의가 많기 때문에 별도의 사건으로 이제 수사될 거고 네. 또 그에 따른 법적 처벌을 저는 받을 텐데요. 저렇게 본인이 책임지겠다 그러면 특검 수사에 성실이나 임하든지요. 네. 도저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여전히 망상 속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서 변호사 들어보면 말이죠. 정치 탄압은 나와 혼자로 족하다. 김 여사까지 탄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약간 소망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 시기가 어쨌든 김 여사 소환 통보가 나온 직후니까 사실 우리나라 역사에서 부부를 동시에 한 사건으로 구속한 건 이철희 장영자 사건 이외에는 없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 좀 여기 김 여사까지 수사나 어떤 구속의 칼날이 확대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선을 긋기 위한 좀 일환으로 보세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그 우리 문다혜 씨 관련해서 문재인 그 전 사이 있잖아요. 네. 그 뇌물 사건 기소도 김정숙 여사는 소환도 안 하고요. 네. 조사도 안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만 기소했잖아요. 네. 그다음에 그 경기도 버카 있죠. 이것도 김혜경 여사는 기소유예로 그냥 기소 안 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기소했죠. 이런 식으로 그 부부를 동시에 기소한 경우는 없고 네. 다만 이제 조국 정경심처럼 기간이 완전히 다르거나 다르게. 아니면 이게 또 조국 교수는 그게 있잖아요. 유재수 감찰 무마 이런 것 때문에 2년 이런 거는 있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면은 그간 800-7070 전화번호 이게 대체 누구 번호인가 논란이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순직 해병 특검 조사에서 이종섭 전 국방장관이 이 번호는 용산 대통령실 전화다라고 답한 건데요. 뭐 경로나 지시는 없었다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전화한 걸 인정했기 때문에 이게 네. 2년 만에 결국에는 그 전화에 네. 당사자가 윤 대통령이었다는 게 밝혀진 거고 그럼 결국 그 전화가 이 사건 수사에 당시까지의 경과를 뒤바꾸게 된 결정적 이유가 됐다는 거를 간접적으로 이종섭 씨가 시인한 거죠. 그러니까 이종섭도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본인이 다 덤태기를 쓸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뭐 자백을 저는 하고 있다고 보고요. 결국 이제 이 최혜병 네. 이 사건의 몸통도 윤석열 이미 거의 저는 확인이 됐고 그래서 이 특검 수사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 않아요. 거의 이제 실체가 네. 확인됐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이제 이 법조문을 적용을 해서 그에 따라서 기소하는 단계만 남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순직해병 특검 사건에서 이제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게 이제 드러난 거니까 거의 그러면 이제 실체적 진실은 거의 확인이 된 건데 근데 이제 이 최혜병 사건에서 이제 사건이 이첩하지 말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 경로했다가 게 그게 이제 핵심이잖아요. 근데 윤 전 대통령의 경로는 왜 있었을 거라고 보세요? 제가 대통령이라도 화가 나죠. 왜냐하면 이게 수사권도 없는 박정훈 대령이 네. 수사도 권한도 없지만 수사도 안 했잖아요. 뭐 사단장을 수사를 했습니까? 수사도 안 하고 사단장이 뭐 업무상 과실치사 공범인 것처럼 네. 무리하게 그냥 적용하니 제가 군 통수권자 대통령이라도 호통을 호통을 칠 것 같아요. 서면서도 했을 것이다. 아니 대통령이 그러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은 부하가 잘못하면 화 안 내고 대통령이 화내는 게 범죄입니까? 문재인 대통령도 경로한 거 있을 거예요. 아니 공무원이 한번 보세요. 수사권도 없는 사람이 조사도 안 했는데 사단장까지 그냥 공범인 것처럼 무리하게 월급수 하면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잖아요. 그럼 장관 시켜서 빨리 바로 잡아. 그리고 저 사람 징계해.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이거는 법리적으로 아마 전부 다 무죄 나올 겁니다. 이 사건은. 이건 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법리적으로. 그래요? 그러면 대통령이 앞으로 화도 못 내겠네요. 뭐든지 장관이 잘못해도 대통령 화 못 내고 그러면 이게 뭐 수해 대응을 잘못해도 대통령이 화내면 야 너 왜 직권남용이야 왜 경로해 이래가 나라 되겠습니까? 잘못한 게 있으면 화를 내야죠. 근데 박 의원님 생각 좀 다를 것 아니 같은데. 그게 단지 화를 낸 게 아니고 네. 결국에는 그 군 수사단이 수사한 결과를 뒤바뀌어 버렸잖아요. 네. 경찰 이첩을 보류시키고 그다음에 거기서 그 이첩 대상을 제외하고 그리고 직무 정지된 임성근을 출근을 시키고 네. 결국에 임성근 구명 로비도 그 사이에 있었던 게 다 확인이 됐지 그럼 않습니까? 이종건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이 사건이 등장한 그러니까 이 채병 사건에서도 이종호 전 대표가 결국은 키맨이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아니 뿐만 아니라 네. 지금 압수수색이 전방위로 진행되면서 뭐 이제 교단의 목사들까지 지금 네. 압수수색이 되고 있고 거기도 임성근 로비에 네. 구명 로비에 동원된 게 지금 간접적으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한 게 문제가 아니고 경로가 이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근데 이게 대통령의 지시 없이 네. 그 경로가 지시일서에 있어야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제에서 결국 이게 다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 건데 네. 이게 무슨 뭐 무죄가 나오거나 이게 죄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제 서정 변호사의 주장일 뿐이고 네. 이제 뭐 지켜보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최혜병 특검은 그렇게 오래 그 수사를 할 사건이 아니고 네. 거의 당시 상황이 다 재구성됐기 네. 때문에 조만간 아마 사건 발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거는 꼭 한마디 해야 네, 네, 되는데요. 네. 대통령이요. 장관도 제가 이종수 장관 잘 알아요. 장관한테 대통령에게 박정훈 대령이 잘못했다. 네. 월거이다. 수사권이 없다니까 수사할 권한이. 그러니까 제 말에 로비할 필요가 없죠. 왜 대통령 스스로 잘못됐다 경로하고 있는데 네. 굳이 임성근 사단장이 뭐 이영훈 여의도 순복교회 목사 그다음에 김장환 극동방송 이사장 이런 원로 중에 원로 이런 분들까지 압수를 해버렸잖아요. 네. 이분들이 말라고 대통령한테 로비를 합니까? 대통령 스스로 경로하고 있는데 이미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잖아요.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죠. 대통령한테 로비하려면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도록 로비하는 건데 네. 대통령이 분노하고 있는데 박정훈 대령이 월권한다고. 근데 그걸 다시 목사님들 통해서 로비를 한다? 황당한 이야기인데 이렇게 함부로 압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간 구성을 지금 엉터리로 지금 서정 변호사가 하고 있는데 그런 로비가 김건희 여사 통해서 김건희 씨 통해서 대통령 귀에 들어가서 경로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뒤에 모든 것이 사전에 뒤바뀐 결과가 이루어진 나온 것이다.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